할리우드는 곧 프랜차이즈 영화의 산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디즈니의 개봉 예정작을 살펴보면 속편들이 수두룩하죠. 비단 디즈니만이 아니라 할리우드의 모든 제작사가 운 좋게 딱 한 편만 제대로 터져도 떼돈을 벌 수 있으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프랜차이즈 영화를 만들려고 안달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라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꾸역꾸역 되살리려고 발악하기도 합니다. 소우와 프레데터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같은 부류에 속했지만 각각 마지막 영화가 좋은 반응을 얻은 덕에 프랜차이즈의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감히 한 가지만 장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을 시도했던 그 어떤 영화도 에이리언 로뮬루스만큼 높은 만족도를 주진 못합니다. 저도 소우 X와 프레이를 모두 재밌게 봤으나 에이리언 로뮬루스와는 아예 게임이 안됩니다. 본의 아니게 8월 14일에 개봉한 4편의 영화 중 트위스터스를 가장 먼저 봤지만 원래 제 마음속의 1순위는 당연히 에이리언 로뮬루스였습니다. SF 장르와 에이리언을 좋아해서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까지 다 챙겨봤기 때문에 사실상 리부트의 역할을 하는 속편인 로뮬루스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이 시리즈의 다른 팬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프리퀄 시리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록 프리퀄이라곤 해도 에이리언과는 다소 동떨어진 채 기원을 찾아가던 영화가 갈수록 너무 심오한 질문의 답을 찾아 헤매는 걸 감당하기 힘들어 거부감이 적지 않았던 편입니다. 그나마 프로메테우스는 새로운 관점으로의 접근을 제시해서 호기심이라도 자극한 데 비해 커버넌트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실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대로라면 제 아무리 리들리 스콧이라고 해도 3편을 제작하는 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았기에 차라리 한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닐 블롬캄프 감독의 영화가 나오길 바랐습니다. 디스트릭트 9으로 잘 알려진 닐 블롬캄프 감독은 공개적으로 에이리언에 대한 강렬한 애정을 내보이며 자신이 연출할 수 있기를 원했으나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끝내는 물거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조금 흘러 대두된 영화가 바로 에이리언 로뮬루스고, 감독은 닐 블롬캄프가 아닌 이블데드와 맨 인 더 다크 등을 연출한 페데 알바레즈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기대한 것도 페데 알바레즈 감독이 연출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전작 2편을 모두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공포와 스릴러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인데다가 에이리언 시리즈의 전통을 봤을 때 폐쇄적인 공간에서 여러 인물의 생사를 다룰 거라는 공통점까지 있어서 이만한 적임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이블데드와 맨 인 더 다크에서 보여줬던 단단하고 묵직하면서도 서슬퍼런 연출이 에이리언을 만나 무시무시한 SF 공포 영화로 탄생하길 빌었었죠. 다행히 아니나 다를까 에이리언 로뮬루스는 여러 프랜차이즈가 명맥을 잇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 제작했던 영화 중에서 단연코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습니다. 더 나아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복귀를 알리면서 에이리언 시리즈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으니 제겐 현재까지 올해 최고의 영화 후보로 압도적인 점수를 준 영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 전에 먼저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로뮬루스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캐릭터 구성과 설정부터 빌드업까지 아주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주인공과 함께 무리를 이룬 캐릭터들은 죄다 20대의 젊은이들이라는 것, 기존의 에이리언 시리즈와 명확하게 다른 포인트라 신선하기도 했지만 마치 스타워즈처럼 이 영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선포로 보여 더더욱 좋은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페데 알바르즈 감독의 맨 인 더 다크와 겹쳐지는 부분도 좀 있는데, 전자는 한 캐릭터가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가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다면, 로뮬루스의 주인공 역시 꿈도 희망도 없는 현실에서 동생과 함께 탈출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으로 작용해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우주정거장인 르네상스에 성공적으로 잠입하지만, 하필이면 이곳은 1편에서 리플리가 죽였던 에이리언을 어렵사리 포획해 실험하던 중에 언제나처럼 된통당해서 모두가 전멸한 상태입니다. 당연하게도 주인공 일행은 이 참극을 전혀 모른 채 승선했다가 에이리언과 맞닥뜨리게 되고, 또 언제나처럼 하나씩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주인공에게는 반드시 5종의 물체를 가지고 우주정거장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임무가 반강제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리하여 주인공은 남은 일행들과 함께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에이리언들과 생존을 건 전투를 벌입니다. 에이리언 로뮬루스는 페데 알바레즈 감독의 연출도 연출이지만 다른 한 사람과 공동으로 쓴 각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에이리언이 등장하기까지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뭐 하나 군더더기가 없고, 반대로 서두르는 감도 없이 정석적이면서도 유연한 전개로 슬슬 열기를 가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주인공 일행이 르네상스에 오르자, 왜 무협소설 같은 거 보면 손이나 칼에 자비를 두지 않는다거나 자비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페데 알바레즈 감독은 딱 그 문장대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영화 속 캐릭터들을 곧장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어쩌면 영화가 본격적으로 흐름을 타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괜히 각본부터 칭찬한 게 아니라 초반부에 특정 캐릭터를 배치해 잠시 숨을 고르는 동시에 에이리언 시리즈를 모르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정보까지 단숨에 요약해 전달하는 덕분에 오히려 흥미와 몰입을 더합니다. 그 와중에 무슨 게임의 구성처럼 차곡차곡 여러 가지 설정을 보태 단계적으로 주인공 일행이 뚫어야 할 무대의 난이도를 높여가는 걸 보면 칭찬이 절로 나옵니다. 심지어 일찌감치부터 심었던 복선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작동하면서 스릴과 공포를 유발하는 걸 넘어 전에 본 적 없었던 장면까지 연출해 저로서는 감탄을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리언 외에도 주인공 일행을 위협하는 조건을 하나 추가해 타임 어택까지 연상시켜 게임 같은 영화라고 표현해도 잘 어울립니다. 무엇보다도 프리퀄 2편을 포함해 전작들에 대한 존중이 담겼다는 것에서 에이리언 시리즈의 팬들에게는 감격적이고도 고마운 영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편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삼아 사건을 이어받은 건 물론이고 각 영화들에 있었던 요소를 서사에 녹여내고 있는 것만 봐도 각본을 쓴 두 사람의 영리하고 살아있는 솜씨에 진심을 담아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프리퀄 시리즈는 가차없이 버려도 개의치 않았을 텐데 그것까지 챙기는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의무적으로 억지스레 삽입하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활용한 데다가 데드풀과 울버린의 경우와 달리 에이리언 시리즈를 안 봤다고 해서 즐길 수 없는 영화도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위한 SF 공포 영화의 재림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아울러 트롤리 딜레마를 서사에 차용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인 선택으로 남습니다. 처음에는 좀 상투적인 거 아닌가 했으나 따지고 보면 에일리언 시리즈는 항상 이 트롤리 딜레마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로물루스만 놓고 보더라도 웨이랜드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이 트롤리 딜레마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도리어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앤디를 연기한 데이비 존슨의 역할이 아주 지대합니다. 저는 이 영화로 알게 된 배우인데 에이리언 시리즈의 다른 어떤 배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군요. 반면에 주인공인 레인을 연기한 케일리 스페니는 조금 아쉽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리플리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애초에 리플리나 시고니 위버를 잣대로 삼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대신에 로물루스에서 레인이라는 캐릭터가 활약하는 것에 비해 배우의 카리스마와 연기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뭔가 깊은 인상을 각인시키기에 부족했던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점점 성장하는 레인을 지켜보는 재미가 앞으로 더해질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는 이 영화의 몇 안 되는 약점으로 남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태초로 회귀한 에일리언 시리즈의 미래가 잔뜩 기대됩니다. 우주정거장의 이름인 르네상스는 부흥을, 제목에도 들어간 로물루스는 건국을 가리킨다고 치면 에이리언 로물루스는 그 이름 그대로 SF 공포 영화의 제도약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케일리 스페니와 더불어 페데 알바레즈 감독에게 기대했던 수위의 연출이 아니었다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으나 뭐 저 혼자만 보라고 있는 영화가 아니니 더 넓은 관객층을 흡수하는 데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행여라도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여러분도 여름에 걸맞은 공포 영화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